백지아다다 개용목. 바로 사흘 전엔가도 벌겋게 다른 솥뚜껑을 맨손으로 열다가 그만 그릇을 깨서 욕과 매를 한바탕 겪고 났었건만 어제 저녁 행랑색시더러 오늘은 묵은 된장을 옮겨 담아야겠다고 이르는 말을 어느 겨를에 들었던지 아다다는 어느새 나가서 혼자 된장을 퍼나르다가 그만 또 실수를 한 것이었다. 못 가겠냐? 시집을 못 가겠어 이년아? 못 가겠으면 죽어라. 붙잡았던 머리를 힘차게 휙 두르며 밀치는 바람에 손에 감겼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나며 아다다는 비칠비칠 서너 걸음 물러난다. 순간 엇질해진 아다다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써 버지럭거리며 삐치는 다리에 겨우 진정을 얻어 세운다. 아다 엄마, 아다 엄마, 아다. 다시 달려들 듯이 눈을 흘기고선 어머니를 향하여 눈물 글썽한 눈을 끔뻑 한번 감아 보이고 그리고 북쪽을 손가락질하여 어머니의 말대로 시집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주워기며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모르고 허청허청 대문 밖으로 몸을 이끌어냈다. 나오기는 나왔으나 갈 곳이 없는 아다다는 마당길을 돌아서선 발길을 더 내놓지 못하고 우뚝 섰다. 시집으로 간다고는 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매는 어머니보다 무섭다. 그러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나? 이번에는 외상 없는 매가 떨어질 것 같다. 어디로 가야 하나? 갈 곳 없는 갈 곳을 짜보니 눈물이 주는 위로밖에 쓸데없는 5년 전 그 시집이 참을 수 없이 그립다. 추울세라 더울세라 힘이 들까 고단할까 알뜰살뜰히 어루만져주던 시부모 밤이면 품속에 꼭 껴안아 피로를 풀어주던 남편. 아, 시집에서는 얼마나 자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던 것인고? 참으로 아다다가 처음 시집을 가서의 5년 동안은 온 집안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벙어리라는 조건이 귀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었으나 목구멍에 풀칠조차 어려운 형세에 28살에 아직 장가를 못 들고 있는 신세로 아내를 얻게 될 만큼 사정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기까지에는 너무도 막연한 앞날이었다. 벙어리이나 일생을 먹여줄 논 한마지기까지 딸려온다는데 귀가 번쩍 뛰어 그 자리를 빼앗길까 두렵게 냉큼 혼사를 지었던 것이니 그로 의해서 먹고 살게 되는 시집에서는 아다다를 안위 위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아다다는 못하는 일 없이 일 잘하고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조금도 말썽을 부리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생활고가 주는 역겨움과 불쾌한 말만으로 큰 소리가 끊일 새 없이 오고 가던 가족은 일시에 봄비를 맞는 동상같이 화평과 즐거움에 웃음꽃이 피었다. 물론 아다다에게는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로 인해서 밥을 먹게 되는 시집에서는 조금도 역겹게 안 여겼고 되레 위로를 하고 허물을 감추기에 서로 힘을 썼다. 여기에 아다다가 비로소 인생의 행복을 느끼며 시집 가기 전 지난날 어머니 아버지가 쓸데없는 자식이니 가문을 더럽히는 재앙이라느니 조금도 사람으로서 대해주지 않고 박대하던 일을 생각하고는 어머니 아버지를 원망하는 나머지 명절이나 재양 때이면 시집에서는 그렇게도 가보라는 친정이었건만 이를 악물고 가지 않고 행복 속에 묻혀 살던 지나간 그날이 아니 그리울 수가 없을 게다. 그러나 그날은 안타깝게도 다시 못 올 영원한 꿈속에 흘러가고 말았다. 해를 거듭하며 아다다에 얹어서 가져왔던 한섬직이라는 걸음이 차츰 그들을 여유로운 생활로 이끌어 몇백 원이란 돈이 눈앞에 굴게 되니 남편 되는 사람은 벙어리로서의 아내가 까닭없이 미워졌다.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 눈을 흘겼다. 그리고 매를 내렸다. 이 사실을 아는 시아버지는 그것은 들어오는 복을 차버리는 짓이라고 타이르나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부자 간의 충돌이 때때로 일어났다.
이럴 때마다 아버지에게는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아들은 그 화를 아내에게로 돌려풀기가 일쑤였다. 이년 보기 싫다. 네 집으로 가거라. 그리고 다음에 따르는 것은 매였다. 그러나 아다다는 참아가며 아내로서의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임무를 다했다. 이것이 시부모로 하여금 더욱 아다다를 귀엽게 만드는 것이어서 아버지에게서는 떼어낼 수 없는 며느리인 것을 깨닫게 된 아들은 가정적으로 불만을 느끼게 되어 한 해의 농사를 지은 추수를 온통 팔아가지고 집을 떠나 주색의 돈을 다 탕진하고 물거품같이 밖을 떠돌다가 동무들과 모여 옆마을 안동현으로 건너갔다. 그리하여 이 도시에서 투기에 돈을 쏟으며 한 방을 꿈꾸어 얻은 것이 기적적으로 맞아나기 시작하였고 2해 만에는 2만 원에 가까운 돈을 손에 쥐게 되었다. 더해서 완전한 아내로서의 알뜰한 사랑에 줄였던 그는 돈에 따르는 무수한 여자 가운데서 마음대로 흡족히 골라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새로운 살림을 꿈꾸고 새로이 가옥을 건축함과 동시에 아다다를 학대함이 전에 비할 정도가 아니었다. 이에는 시아버지도 영민하고 인자한 남부끄럽지 않은 버젓한 새며느리에게 마음이 쏠리는 나머지 이미 생활은 걱정이 없이 되었으니 아들이 아다다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도 거슬리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시부모의 눈에서까지 벗어나게 된 아다다는 호소할 곳조차 없는 사정에 남편의 매를 견디다 못해 집으로 쫓겨오게 되었던 것이니 생각만 하여도 옛매 맞은 자리가 아픈 그 시집은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찾아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집에 있게 되니 그것보다는 좀 덜할 망정 어머니의 매도 결코 견딜 만한 것이 아니다. 그마저도 날마다 더 심해져 간다. 오늘도 조금만 반항이 있었던들 어김없이 매가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로 가나?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야 그저 이 세상에서는 수롱이네 집 밖에 또 찾아갈 곳은 없었다. 수롱은 부모 동생조차 없는 30이 넘은 총각으로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하여 준다고 믿는 단 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쫓기어 날 때마다 그를 찾아가선 마음의 위안을 얻어오던 것이다. 아다다는 문득 발걸음을 떼어 아지랑이 얼른거리는 마을 끝 산턱 아래 떨어져 박힌 한 채의 오막사리를 향하여 마당길을 꺾어 돌았다. 수롱은 벌써 1년 전부터 아다다를 꾀어왔다. 시집에서까지 쫓겨난 벙어리였으나 김초씨의 딸이라 스스로 보기에도 한참 모자란 자신으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뜻있는 마음을 속으로 꾸여가며 눈치를 보여오던 것이 눈치에서보다는 베풀어진 동정이 마침내 아다다의 마음을 사게 된 것이었다. 아이들은 아다다를 보기만 하면 따라다니며 놀렸다. 아니 어른들까지도 아다다 아다다 하고 분하지만 말을 못하고 이상한 신용을 하며 웅얼거리는 것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듯이 손뼉을 치며 비웃어댔다. 그래서 아다다는 사람을 싫어하였다. 집에 있으면 어머니의 욕과매, 밖에 나오면 무사람들의 놀림. 그러나 수롱이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따라다닐 때에도 남들은 말려주지 않는 것을 그는 말려주고는 애가 타는 듯한 아다다의 심정을 풀어주고 헤아려 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다다는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수롱을 생각해오던 것이 얼마 전부터는 찾아다니게까지 되어 동네의 눈치에도 어느덧 오른 지 오래였다. 그러나 아다다의 집에서도 그 아버지만이 지체를 가지기 위하여 매섭게 아다다와 수롱이 사이를 경계하는 듯하고 그 어머니는 도리어 수롱이와 눈이 맞아서 어디로든지 달아났으면 한다는 눈치를 알게 된 수롱이는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까지 내어놓다시피 아다다를 사귀어 온다. 아다다는 말 못하는 벙어리이며 백치입니다. 멀리 가난뱅이에게 떠넘겨지듯 한 시집에서 처음 몇 년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많은 돈을 벌게 된 남편은 곧바로 아다다를 박대하기 시작하고
이를 견디다 못한 아다다는 쫓기듯 집으로 돌아옵니다. 겨우 돌아온 집에서마저 구박이 점점 늘어나던 차, 30이 넘은 총각 수롱이가 아다다를 꿰어오고 사랑에 굶주렸던 아다다는 그를 믿고 함께 섬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실상은 멀쩡한 아내 대신 바보 같은 아다다를 꿰어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잘 살아보자는 것이 수롱이의 속셈이었습니다. 수롱이는 자기가 모아둔 1,500냥이라는 돈을 보여주며 논밭을 마련해 농사를 지으며 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시집에서 쫓겨났던 아다다는 돈이 많다는 것이 자꾸만 꺼림칙하게 여겨집니다. 아다다는 수롱이 몰래 돈을 모두 바다에 버리려다가 들키고 맙니다. 수롱이는 격분하며 아다다를 발로 차 바다에 빠뜨려 버리고 아다다는 바닷속으로 잠겨 사라져버리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백지 아다다는 1935년 5월 작가 기용묵이 발표한 단편소설입니다. 1956년 영화로도 개봉된 작품으로 백지이자 벙어리인 아다다의 삶을 통해 물질 만능주의의 비극과 불합리를 지적합니다. 돈만 보고 아다다를 예뻐하다 쓸모가 없어지자 바로 박대하는 시집. 아다다를 그저 아이를 낳아주고 가정을 꾸릴 대상으로만 보고 이용하려 했던 수롱이. 순박하고 말 못하는 아다다가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 고통받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을 그저 이용할 대상으로 여기는 세태를 비판하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기용묵 작가의 백지 아다다였습니다. 백지 아다다의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EXP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방문해주세요.